자,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걸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초중고 다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상해드렸죠. 9월달 금방 간다고요. 네.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쉬고 돌아와서 다시 여독 풀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요게 루틴이 잡힐만 하면 또 10월달에 연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행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0월 거의 중순까지 아이들이 조금 루틴을 못 잡고 갈팡질팡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를 붙잡아 놓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 루틴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놓치고 계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초, 중, 고 다 통틀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굉장히 우습게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 학기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일단 2학기에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학교에서 받아오는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아이들 시간표 아시는 분 손? 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자, 초등과 중등이 좀 다른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반 선생님들이 하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이알림이를 통해서 주 단위로 주간 학습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반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 주간학습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또는 다음 주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어머님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저는 매주 주간학습표를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학습표에 보면은요,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아, 시간표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시간표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요. 오늘 재밌었어? 누구랑 놀았어? 이런 질문 말고 오늘 사회 시간이었네? 사회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어? 뭐 배웠니? 이런 식으로 물꼬를 한번 터주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몇 가지를 캐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애들이 대부분 뭔가 귀찮아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수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 놓친 게 많을 경우에 약간 회피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물어보시고 물어봐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혼을 내시면 안 되죠. 네, 당연히 혼을 내시면 안 되고 잘 못 들었니? 또는 이제 교과서를 집에 저는 한지를 항상 더 구매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집에 교과서가 있거나 또는 없으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까지 사실 주간학습표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단원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이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단원을 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저는 딱 2개만 해요. 그래서 사회랑 과학만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국영수는요.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딱 그 시간이 다예요. 그게 전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랑 과학은 집에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고 귀에 용어 같은 거를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무슨 인력을 산다거나 문제집을 사가지고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이게 되게 효율적일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휘를 그런 식으로 학습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언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자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생활 속에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우고 온 것들을 상기시키게 해주는 활동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랑 과학 정도만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 오늘 뭐 했어? 재밌었겠다. 음악 오늘 뭐 했어? 미술은 뭐 그렸어?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를 해주시려면요, 어머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시간표는 항상 냉장고 어디, 그 부엌 어디, 아니면 칠판이 있다 그러면 칠판에 보이는 곳에 해주셨다가 아이가 귀가하고 왔을 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하교하고 왔을 때 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 거를 또 물어보면 아이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가 대답을 오늘은 못 했는데 이틀, 3일 계속 이거를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오늘 엄마가 이제 집에 가면 이걸 물어보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막 듣고 와요. 수업을.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듣고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가 딱 물어봤을 때 줄줄줄 어느 순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왜 질문 안 해? 나 오늘 4시간에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을 제가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요. 사실 이것도 교육과정이랑 좀 연계가 돼요. 초등학교 때 나왔던 이 내용들이 중고등학교 때 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때 심화로 한번 나오는데 그게 고등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다시 한번 더 심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이요, 다 초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회과학 제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자, 영어도 마찬가지의 활동을 하시면 너무 좋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 짝이랑 같이 했던 A, B 대화를 제가 필수 표현이라는 책, 제 책에다가도 다 담아놨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충분히 프랙티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붙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과목이 들은 날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버전은요,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했던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 둘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가면은요, 그렇게 초등 때처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주간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중등에서는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학기 초에 딱 한 번만 알려주십니다. 그 임시시간표, 처음엔 임시시간표로 나와요. 그리고 한 주, 2주 뒤에 정식 시간표가 이제 밤마다 정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서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아이 책상 앞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요. 특히 중학생은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평가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그 수행평가를 언제 보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요일에 어느 과목이 들어서 그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어머님들이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해 주시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중학생 아이들 너무 바쁘거든요. 학원도 그렇지만 공부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행평가 체크해 주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중간 기말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예습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표를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과목이 들었는데 너 혹시 예습 복습했니? 이게 굉장히 너무 무슨 EBS에서나 나오는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 정말 안 그래요. 저도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우등생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만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은 양을 갑자기 수행하기에는 초등학생들 연휴들이 계속 겹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꼭 이거는 오늘부터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